자, 이제 좀 한숨을 좀 골라야 되겠죠. 개장 후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공매도 이슈 때문에 뭐 워낙 도배적인데, 뭐 그건 그거고. 다음 순서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오늘은 SK증권 리서치센터 신재생과 유틸리티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공매도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주가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리네요. 네. 네. 뭐 워낙 또 그동안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 항상 주가라는 게 이제 등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변동 폭이 한꺼번에 커져 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그건 그러고 오늘 또 봐야 되는 부분. LS 일렉트릭 3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컨셉보다 낮았나요? 컨센 대비해가지고 뭐 소폭 하회하는 정도, 한 15% 정도 하회를 했는데 제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게 피어 그룹, 그러니까 HD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좀 분기별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들은 좋아요.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사업부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서는 자동화 사업부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력기기 사업도 하고 자동화 사업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력기기 사이클에서는 살짝 조금 비껴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이제 비교 대상. 우리나라의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는 어디나 다 그렇지만 네. 옆집 아들 누구 아들이 뭐 했다더라 이거.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렸을 때 트라우마처럼 듣기 싫었던 소리이긴 한데 네. 지금 비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현대일렉트릭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같은 비교 그룹인데 네. 거기에 비교해서는 조금 잘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4분기에는 리커버를 할 건가? 4분기 때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낮아졌다라는 점이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사업부는 잘 나가고 있어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이 전력기기 인프라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4분기 때도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뭐 현대든 삼성이든 SK든 거기에 필요한 전력기기를 LS 일렉트릭이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건설이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적 개선세는 조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주 수요처가 아무래도 제조 공장인가 보죠. 대부분은 유틸리티 회사인데 네. 소형 전력기기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두꺼비지 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설사라던가 공장 이런 데에서 많이 쓰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뭐 지하철? 전철에 많이 쓰이죠. 전철에. 네. 말 그대로 전기를 엄청 잡아먹다 보니까 네. 전력 기기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까 갑자기 김포 라인이 또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뭐 새로 라인이 깔리게 되면은 LS 일렉트릭 전력 기기들이 또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워낙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네.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효성중공업 3분기 실적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효성중공업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효성중공업이 이제 건설 사업부, 중공업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공업 사업부가 이제 전력기기 사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보통 영업이익률 한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지금 두 자릿수 기록을 했는데 이 배경은 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하게 이제 전력기기 호황 때문에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미국 공장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때는 가동률이 60% 정도여가지고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60%여가지고 적자였는데 3분기 때는 가동률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공장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 사업부는 사실은 영업이익률을 뭐 플랫하게 가고 있는데 중공업 사업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실적 추정치 3분기 보면서 저도 많이 올렸습니다. 네, 미국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생산법인. 생산법인. 네. 흑자. 네.
환율 효과가 좀 있었나? 환율 효과도 물론 있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환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보니까 네. 그것보다는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흑자 전환이 훨씬 더 드라마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입니까? 네, 그러니까 24년 영업이익을 한 50% 가까이 대폭 올렸거든요. 많이 올리셨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다 비교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이제 컨센서스를 보고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의 생각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이번에는 확 올려야겠다 생각이 소신껏. 네, 소신껏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영업이익을 갑자기 많이 올렸냐? 네. 그러니까 가동률 당연히 당신의 상승되고 모델링은 뭡니까? 네, 모델 한번 까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동률이 지금 80%인데 다르게 말하면 20%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영업 지금 레버리지가 더 클 거다. 네, 생산 과정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나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주 잔고에 쌓여 반영된 영업이익률이 지금 영업이익률랑 비교하면은 더 높아요. 그러면은 더 생산하면 생산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사이클 생각하면은 당연히 올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렇게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혹시 배당 성향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앞에 그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일렉이나 갑자기 연말이 되니까 이제 배당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뭐 다른 걸 까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아시는 게 사실 근데 이 세 개 기업들은 사이클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을 위주로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적 성장과 영업이익률 개선세 이것과 원만큼 주가를 탁구 돌리는구나 계속 투자로.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현대일렉트릭은 또 이번에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주식은 배당보다는 영업이익 레벨과 주가를 보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SGC 에너지. 이 사명 바꾼 거 아닌가? 네, 원래는 이제 군장 에너지였는데 군장 에너지 가격이군요. 네, 3분기 SGC 실적이 에너지. 어땠는데? 3분기 실적은 사실 좀 평이했습니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서는 좀 평이했는데, 그러니까 S&P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보상금을 수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국전력, S&P 상한제. 네, 한국전력을 조금 구하기 위해서 민간 발전사들한테 약간 희생을 보시는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S&P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워낙 많이 써서 그런데 약자를 저렇게 이제 써놓으면은 좀 저게 어렵죠. 뭘까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력 도매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S&P 상한제가 아니라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인데, 그러니까 발전 회사들이 한국전력한테 판매하는 가격이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전력이 굉장히 영업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는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좀 구하기 위해서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인 SGC 에너지는 어느 정도 희생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한 230억 정도 수령하면서 네. 일회성 이익을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좀 평이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참 전력 시장이 답답하죠. 하여튼 어딘가 꼬였는데 풀어내야 될 때 주요 지표가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어서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이렇게 먼지를 주신 것 같은데 SGC 에너지 얘기죠? 네, SGC 에너지 말인데, 네.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다 보니까 주요한 키 팩터가 전력 도매 가격입니다. 네. 그럼 전력 도매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가 뭐냐 하면은 원료 천연가스 가격이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은 시차를 두고서 전력 도매 가격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 올라간 효과가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 도매 가격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도매가는 지금 상한 캡이 지금은 막혔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열어놨나? 네, 지금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낮아진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요. 그럼 결국엔 한전도 요금을 올려야겠네. 일단 총선을 끝나고 나서 생각은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차치하고 나서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전력 도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SGC 에너지에 상당히 좀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이거를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PBR이 0.5, 0.6배고 밴드 하단에 있거든요. 역사적인 하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싼데 지금 주요 실적 지표는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배팅해 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 왜곡의 또 하나의 요소죠. 이렇게 저평가 밸류에이션 이제 PBR은 자산 가치잖아요. 당장 기업이 청산을 지금 다 해도 그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보다도 비싼 낮다. 거 맞나?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가 지금 그보다 낮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PBR 1배 기준으로 낮다고 하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도 많이 안 되고 PBR 1도 안 되는 거는 그냥 코넥스 시장으로 보내자. 왜 괜히 여기 둬가지고 지금 애를 먹이느냐. 네. 한전이 대표적인 건데. 한전이 대표적이죠. 네. PBR 한 배가 거의 통곡의 벽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좀 제한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안타깝지만.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낮다. 네. 낮아. 자, HD 일렉, 제가 얘기를 빗나가 버렸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잘 나왔죠? 네, 3분기 역시 잘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기록을 했는데 물론 2분기 때 9% 기록을 하고 3분기 때 두 자릿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시장의 반응은 약간 주가 반응은 좀 탄력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실적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어쨌건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력기기 교체 수요 그리고 신규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24년에도 여전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전력기기 업체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수주 잔고 성장률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퀀타 서비스라는 미국 EPC 업체가 있거든요. 전력 유틸리티 회사를 대신해서 뭐 전력망도 관리해주고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국 전력기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크아웃을 전혀 논할 타이밍이 아닌 거죠. 지금 전력기기 시황 자체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도 같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복합 유틸리티 섹터라고 표현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 하나 선택해야죠. 네, 그러니까 복합 유틸리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보고 있어요. 뭐 네. 전력 회사들도 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전력기기 쪽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분기별로 개선세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가장 퓨어한 업체를 이제 들고서 오랫동안 가져가자라는 게 투자 전략이죠. 네. 땡. 네. 이게 참 재미가 없는 섹터라서.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뀌고 주가도 막 왔다 갔다 하면 뭐 재밌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뭐 차트 보시면은 1년 내내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조금 편안하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시장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테마나 뭐 카더라, 뭐의 연관성, 무슨 관련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복합 유틸리티는 사실 제가 상상컨대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은 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요. 그러니까 연초에 머스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트위터였겠죠. 네.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와 EV로 인한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너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데이터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 보니까 제가 막 말씀드리고 지금은 말씀드리지는 않죠. 근데 그렇죠. 내년 되면은 아마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좀 데이터 위주로 많이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 이제 뭐 요즘 폐배터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폐배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뭐 단계별로 있는데 중간에 첫 단계에서 이제 ESS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죠. 네. 여기도 혹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하고 연관성은 별로? ESS는 LS 일렉트릭이 사업을 담당하고는 LS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마진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사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한전을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 3분기는 이제 계절적으로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보통 7, 8, 9월 냉난방 수요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흑자 전환은 할 수는 있거든요.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는 내년 2024년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하반기 때부터 유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2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비용은 올라가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전력 가격은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스퀴즈 당하는 게 이제 한국전력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게 최근에 이제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전력망 특별법 통과시켜야 된다. 그동안 전력망 투자를 많이 못했는데 한국전력 그리고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국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전력기기 쪽으로도 또 수요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증권 리서치센터 친재생과 유틸리티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